안녕하세요. 다문화교회 이경림 목사입니다. 오늘은 수요 시리즈 하브르타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듣는 교육에서 묻는 교육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입니다. 여러분, 두 학생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하는 학생과 듣고 외우는 학생의 부류가 있습니다. 제가 앞 강의에서도 여러분 공부에 대한 정의와 함께 여러분은 공부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학사전에는 공부라는 말이 학문이나 기술 등을 배우고 익히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는 대부분 이 공부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있잖아, 오늘도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어떤 학문이나 기술을 선생님을 통하여 설명을 잘 듣고 또 잘 받아 적고 잘 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아이들에게 선생님 말씀 잘 들었냐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반면에 유대인 부모들은 어떻게 질문합니까? 자, 오늘 학교에서 어떤 질문을 했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대부분 아이를 학교나 학원에 보내면서 언제나 하는 말이 떠들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이렇게 아이들한테 권면을 합니다. 반면 유대인 부모님들은 떠들고 질문을 많이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 부모들은 조용히 앉아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아이가 컸어도 훌륭한 어린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거침없이 질문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린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질문과 그러한 습관들을 가질 수 있도록 전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요,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는요, 공부를 많이 하는 아이들은 보통 15시간 이상이나 학교, 학원, 게다가 또 부족할 때는 과외 선생님으로부터 계속 듣는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쪽집게 과외 선생님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쪽집게 과외 선생님을 찾고 해서 1대1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의 지능 지수는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아이들이 이렇게 외우는 그러한 기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우리 한국인은요, 듣는 것을 강조하지만 유대인은 묻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대인은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라도 일방적으로 전해진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부라는 것은요, 사실 상호 소통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 공부에는 이렇게 상호 소통을 전제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에게 좋은 교사는 지식을 전달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에게 생각하게끔 하고 질문하고 깨닫게 하며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학생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사야말로 정말 유능한 교육자입니다. 참, 여러분 오늘 투표 다 아셨나요? 누가 누구인지 잘은 모르지만 오늘 이런 교육 마인드를 갖고 계신 그러한 분들이 우리나라 전체 교육감으로 뽑혀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천재가 된 제롬 이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자, 천재가 된 제롬 한번 아직까지 안 읽어보신 분이 있으면 읽어보세요. 부와 성공을 가르쳐줍니다. 자, 이 천재가 된 제롬의 작가 에란 카츠는요, 유대인 학생들은 재미가 없으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듯이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에란키스는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하기가 어린이들이 지식을 얻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언제나 이렇게 학교에서나 질문하도록 격려하고 토론 수업에 치열하게 이렇게 참여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노벨상 받은 사람들도 정말 많고 각계 각층에서 두각을 내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공부를 다 해서 알지만 눈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순간 기억력이 있지만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얻은 지식은요, 솔직히 진짜 머리에 좀 더 기억 남잖아요. 우리가 서로 막 친구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너 예전에 그랬잖아 하고 잘 그때 일이 기억나잖아. 까먹다가도 기억이 나거든요. 자, 이렇게 대화와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억은 정말 뛰어납니다. 이렇게 교육을 잘하는 사람은 쪽집게 선생님으로부터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고 싶은 마음을 공부하도록 동기를 주며 또 질문을 제기하고 의문을 풀어가면서 폭넓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정말 오늘 공부할 것을 얼마나 읽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 질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질문을 통하여 사람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그들은 질문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안에는 질문자의 창의적인 그러한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만들고 질문을 제기하고 또 상대방의 질문에 대답할 논리와 논거, 증거를 하려면 생각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하거든요. 그 생각 속에 질문이 나타나게 되죠.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듣기만 하는 경우와 스스로 책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 서로를 가르치면서 공부하는 경우를 보았을 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몇 번입니까? 요즘 저희 교단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라이즈 베프티스트에서 전국에 이제 교회를 순회하면서 금요 연합 집회를 해요. 저희 총회장님이 계속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질문을 하실 때 1번과 2번 뭐가 정답일까요? 이렇게 하는 경우를 봤는데 저도 그래서 1번, 2번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지식을 저장하는 동안 유대인은 그 지식을 이용할 줄 아는 지혜를 쌓습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외우고 암기하는 능력을 키우는 동안 유대인은 응용력을 발휘하는 높은 수준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참 유대인의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우리 민족은 사실은 너보다는 나가 참 강한 것 같아요. 나가 강하다 보니까 너가 안 되니까 우리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만세. 우리도 이 우리가 잘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은요,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을 묶어서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서 더 퀄리티 있는 창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 중에 우등생이면 싫어할 부모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다 내 자녀가 우등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등생 중에는요, 만들어진 우등생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후 대학교까지 거의 20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대부분의 교육이 교사, 교수님은 말을 하고 학생은 듣는 교육으로 일관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교육 안에도 이제 뭐라 할까요? 실험 중심, 체험 중심, 뭐 열린 교육 이런 여러 방면의 교육을 내놓아도 대부분 이렇게 학생은 앉아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듣는 교육이 많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수업까지 생각해 보면 계속 앉아서 열심히 적었던 기억입니다. 열심히 진짜 하나라도 놓칠까봐 듣고 여러 가지 색볼펜을 갖고 쓰고 형광색으로 긋고 이렇게 빡빡하게 적는 습관이 사실 저도 지금까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든 지금의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이런 교육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물론 토론 시간들도 막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토론은 교사가 잘 가르쳤는지 확인하는 의미에서 많이 잘 전달됐는지 그런 의문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크다고 봅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흥미가 있었니 어떤 것이 관심이 있었는지 이런 걸 질문하는 것보다는 교사가 잘 가르쳤는지 확인차에 그런 질문이 많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저요 문제 수학 문제나 여러 가지 국어나 이렇게 대답해 볼 친구 그러면 저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저요는 내가 궁금해서 저요가 아니라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맞출 수 있도록 대답 차원에서 저요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보다 좀 더 묻는 그런 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명문대에 입학도 하고 가문의 자랑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국인 학생들이 중도 포기가 많은 이유는 학부모의 지나친 입시 위주 교육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미국의 대학생활과 사회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어떤 인격을 수양하거나 창의적인 사고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요. 그런데 들어간 다음에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내가 정말 원하는 학과에 들어갔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성에 맞춰서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 주변에 별로 없더라고요. 성적에 맞춰서 가고 부모의 권유로 가고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공부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고 또 정말 유명한 대학교 들어간 학생들이 더 그 과에 적응하지 못해서 중도 포기하고 그런 경우를 저도 측근에서 방황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서 저한테 상담을 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나 학교 교사, 학원 강사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우등생이 되는 것을 우리의 현실을 보고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강의 함께 하시는 학부모님들 너무 자녀들에게 공부하지 말고 재미있게 공부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 부모님이 희망하는 그런 대학에 아이들을 보내주지 마세요. 엄마는 아빠는 이렇게 못했으니까 너라도 좀 해달라. 어떤 부모의 대리 만족을 위해서 부모님이 희망하는 대학교 보내지 마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학교로 보내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만들어진 우등생을 그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목표하는 대학에는 들어갔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공허함에 빠져서 학업을 포기하게 되잖아요. 책이 있는 경우는 발표를 잘하지만 대학에서는 자신의 견해와 생각을 요구하는 강의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룹 요즘 프로젝트도 막 만들잖아요. 보통 이렇게 모여서 두세 명이 모여서 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책상에 앉았으면 공부했던 우리 학생들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13강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육이 듣는 교육에서 묻는 교육으로 바뀌어지므로 우리의 교육이 한 걸음 더 증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탄탄한 실력을 쌓는 것이 높은 성적보다 더 좋다, 이런 주제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